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내일 나주와 곡성의 최저 기온은 영하권을 나타내겠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가을 단풍은 이번 주말이 절정을 이루겠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광주 지역 빈 상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신규 택지 지구는 물론 광주의 중심 상권에서도 임대를 알리는 현수막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호남 지역 90년대생 여성 노동자들이 경험한 일자리 중 60% 가까이가 비정규직이었습니다. 평균 임금 등 노동 조건 역시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비수도권 등 지역을 열등한 존재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부적절한 표현과 용어들을 바꿔나가야만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를 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기온이 뚝 떨어져 오늘 놀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내일은 더 추워진다고 합니다. 잘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졌지만 가을 단풍은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이 찬바람에 옷깃을 여밉니다.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옷차림들은 한결 두터워졌습니다. 오늘 아침 곳곳에 서리가 내렸고 여수와 목포, 신안 등에는 강풍특보까지 발효됐습니다. 광주의 낮 기온은 어제보다 8도나 떨어진 12도를 기록했고 바람까지 더해져 체감 기온은 12.5도에 그쳤습니다. 너무 추워서 옷도 딴 때보다 더 두껍게 입고 나왔어요. 내일 걱정돼서 패딩을 꺼내 입어야 되나 생각하고 있어요. 내일은 더 춥겠습니다. 나주와 곡성 등 일부 지역이 영하권에 진입하겠습니다.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에서 5도 정도 낮아져 내륙을 중심으로 0도 내외까지 떨어지겠고 이는 이번 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이 되겠습니다. 기온은 떨어졌지만 단풍은 절정입니다. 무등산 산등성이에는 울긋불긋한 오색 단풍으로 물들었습니다. 마치 한 폭의 풍경화를 연상케 합니다. 무등산 단풍은 산 전체의 80%가 물들은 절정기를 맞았습니다. 지금 뭐 절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 위에는 뭐 단풍이 다 이제 떨어져 있는 상태고 중간 정도까지는 정말 좋았어요. 이번 추위는 주말인 모레까지 이어지다가 오는 7일부터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한 뒤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광주 지역 내 빈 상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광주의 새로운 택지 지구는 물론 광주의 중심 상권인 충장로와 금남로의 상가 공실률도 늘면서 곳곳에서 임대를 알리는 현수막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신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효천 1지구 상가 유리창에 임대 광고가 붙었습니다. 건물 1층 대부분이 빈 건물도 많습니다. 2년여 전인 지난 2020년부터 상가 임대에 들어갔지만 가게를 하겠다는 임차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와 이제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위축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겁니다. 입주하고 나서 어느 정도 형성되고 하려고 할 때 와버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이 그 영향이 컸죠. 최근에는 광주 도심에 신규 아파트 단지가 생겨났고 효천지구에 들어올 예정이던 광주 지하철 2호선 3단계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지자 임대 문의는 더 저조해졌습니다. 하반기에 지금 입주한 아파트가 있잖아요. 거기에 단지 내 상가나 앞에 그 상가로 옮겨가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하반기나 내년 2월까지는 여기가 조금 입주 손님이 조금 덜할 것 같아요. 광주 최대 상권 중 하나인 금남로 충장로 상권도 10곳 중 3곳이 비었습니다. 유명 프랜차이즈점도 철수하고 오래된 음식점들도 떠나 권리금을 받지 않겠다는 임대인들도 우후죽순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아예 없는 건가요, 아예? 예. 권리금이 2억 5천이었는데요. 권리금은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권리금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충장로 금남로 지역 공실률은 3분기 기준으로 지난 2019년 16.7%에서 꾸준히 늘어 지난해 24.2%, 올해는 26.6%까지 증가했습니다. 경기 침체가 이제 시작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점에서 상가 거래 침체 또한 한동안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호남 지역에 거주하는 90년대생 여성 노동자들이 경험한 일자리 중 약 60%가 비정규직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평균 임금 등 노동 조건 역시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했습니다. 자세한 조사 결과를 조윤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여성노동자회가 90년대생 여성 노동자 4,700여 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호남 지역민들만 별도로 분석해봤습니다. 호남 지역 여성들의 3개월간 월 평균 수입은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사이가 35%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뒤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가 25.2%였습니다. 전국 평균과 비교해보겠습니다. 250만 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 노동자 비율을 보면 전국은 62.9%인데요. 호남의 경우 74.8%로 약 12%포인트 더 많았습니다. 한 번 이상 이직한 경험이 있는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분석해봤습니다. 이들이 경험한 일자리 중 정규직은 41.5%뿐이었는데 전국 48.1%에 비해 6.6%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 비율은 56.5%였고 60% 가까운 노동자들이 근무지에서 1년을 채 일하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왜 퇴사했는지 그 이유도 함께 물어봤습니다. 절반 이상이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퇴사를 했다고 답했습니다. 노동자들 중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소규모의 사업장에서 저임금을 받으며 여러 번의 이직을 경험한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자리를 찾기 위해 연고지를 떠나려는 이들도 많습니다. 약 76%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그리고 49%가 삶의 터전을 바꾸기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도 일자리가 부족해서, 또 임금이 낮고 처우가 좋지 못해서 등 질 낮은 일자리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지자체 내에서 근로감독을 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실태조사와 함께 그 30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이라든지 고용 상태에 대한 점검, 그다음에 비자발적 이직에 개입할 수 있는 정책들을 빨리 시급히 마련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정부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 역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등 보다 더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순천만 자벌드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순천만 자벌드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를 이유로 전체 인원의 3분의 1인 20명을 정리하겠다고 통보하자 노조원들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노조는 순천시가 순천만 자벌드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면서 문제가 커졌다며 위탁 계약을 즉시 해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 과기원이 국가 애도 기간에 대규모 골프 행사를 지원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과기원에서 운영하는 지스트 기술 아카데미 총동문회가 지난 1일 무안에서 단체 골프 행사를 열었는데 여기에 광주 과기원이 행사 보조금을 지원하고 일부 교직원도 동행해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기원 측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기 전부터 예정된 행사로 과기원이 직접 주최한 행사가 아니며 행사 취소 시 위약금이 발생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진행된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 술자리 파문을 일으킨 전라남도 의원들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감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지난 1일 목포의 한 음식점에서 일어난 도 의원들의 술자리 파문과 관련해 중앙당 윤리감찰단이 기초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는 다음 주쯤 윤리감찰단이 내려와 해당 도 의원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전남도당은 이 조사를 토대로 이달 말쯤 윤리심판원을 열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내일까지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달 31일부터 시청 1층 시민홀 입구에 설치해 운영해온 합동 분향소를 국가 애도 기간이 종료되는 내일까지 운영하고 이후에는 추모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평일에 합동 분향소를 찾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국가 애도기간 이후인 이번 주말까지 합동 분향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역민방 특별기획 분권과 균형.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지역을 무시하거나 비하하는 부적절한 용어와 표현들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비수도권 등 지역을 열등한 존재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표현과 용어들을 바꿔나가야만 진정한 지방 분권 시대가 열릴 수 있습니다. 지역민방 공동취재단 노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월 김윤 당시 국민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이 한 라디오 방송에서 경주 월성원전 3중 수소 유출을 보도한 지역 방송사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디 지방방송에서 제가 얘기한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읽어야 이낙연 대표나.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지역에 대해 갖고 있는 왜곡된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줬습니다. 2007년 태안 기름 유출 사고로 각인된 서해안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가 더 익숙한 지난 1월 현대 아이파크 사고처럼 원인 제공자 대신 대형 사고 앞에 지역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태안 기름 유출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기억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신문이나 방송 같은 데서도 그렇게 다 얘기를 하고 아무래도 앞에 지역명이 붙는 게 더 기억하기도 쉽고. 서울은 중앙으로 나머지 지역은 변두리로 낮게 보는 인식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국세청 등 지역 행정기관 앞에 지방을 붙이는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때문에 우리 사회에 뿌리내린 지역 비하와 폄하를 바로잡으려면 지역사회 구성원들부터 지방 대신 지역을 사용하는 등 일상의 언어 가운데 지역의 가치를 높여나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헌을 통해 헌법 117조와 118조에 나와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바꾸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중앙은 정부인데 지방은 여전히 단체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방정부로 바꿔 중앙과 지방정부가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이뤄야 진정한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목소리입니다. 지방 분권형 개헌을 통해서 중앙과 지방이 1대1로 동등한 관계라는 것을 우리 헌법적으로 이것이 만들어져야 되고, 또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일컫는 비수도권이라는 용어도 열등하다는 부정적 뉘앙스를 품고 있어 사용 자제가 필요하고, 대형 참사 이름 앞에 지역 이름을 붙이기보다 재난보도 준칙에 따른 기준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사람에 의해서 발생한 재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책임자가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유발한 사람 내지는 기업 또는 그 주체의 그 이름을 따서 그 사건 명명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지역을 차별하고 비하하는 용어와 표현들을 바꿔나가는 노력,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지역민방 공동취재단 노동현입니다. 완도에서 정박 중이던 배에서 불이 나 인근 선박까지 4척이 불에 탔습니다. 오늘 새벽 4시 40분쯤 완도군 완도배 한 해변공원 인근 해상에 정박 중인 선박 4척에서 불이 났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과 해경은 인근 CCTV 영상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전이 공사 중에 파손한 오수관로를 한동안 방치하면서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한전은 지난 2일 오후 6시쯤 여수해안 고가도로 공사 구간에서 전선 이설을 위한 터파기 공사를 하다 오수관로를 파손시켜 하천을 오염시키는 사고를 냈습니다. 하지만 한전은 사고 직후 밤이라는 이유로 복구를 하지 않고 12시간이 지난 다음 날 오전에서야 파손된 오수관로를 복구하면서 환경단체의 반발을 샀습니다.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경찰관이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달 7일 광주 북구 석곡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붙잡힌 A 경위에 대해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 중징계는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 4가지로 나뉘며 A 경위는 이번 중징계 처분과 별도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 단풍철을 맞아 오는 12일 열릴 예정이었던 무등산 정상개방 행사가 무산됐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애도 분위기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에 따른 긴장 상황이 이어지면서 공군 등과 논의해 무등산 정상 개방 행사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추후 공군, 무등산 국립공원 사무소 등과 다시 논의해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려청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고려청자 명작의 세계가 광주에서 개막했습니다. 보문복지재단 동국미술관 박물관이 개관 2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이번 고려청자 특별전에서는 도자기에 새와 꽃널쿨 등 화려한 도금 은판을 입힌 희귀작품, 백자 도금 은투각 새꽃 넝쿨 무늬원과 현존하는 고려청자 오리 연적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꼽히는 청자오리 모양 연적 등 110여 점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동국미술관 박물관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전문가들을 초청해 학술 대회를 열고 고려청자에 대한 연구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지역 영화 산업 발전을 위한 영화예술 교류전이 열렸습니다. 한국영화인 총연합회 광주지회는 오늘 광주 라마다 플라자 충장호텔에서 6대 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영화예술 교류전을 열고 지역 정체성을 담은 콘텐츠 발굴을 위해 영화인들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본 행사에 앞서 세미나를 열고 지역의 영화 제작 현실과 영화제의 경제 효과를 분석하는 등 지역 영화 산업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